여기 요 주소에 있는 자카르타 퍼시스턴스 공부하고 있습니다. 리겐모티 API를 이용해서 오늘은 에피소드 보겠습니다. 에피소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피소드는 이렇게 보면 에피소드 아이디가 있고요, 이름이 있고, 에어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방영된 날짜, 그 다음 에피소드라고 해가지고 에피소드 코드입니다. 코드가 있고요, 캐릭터스라고 해가지고 이 에피소드에 등장한 캐릭터들 리스트가 있고, 뭐 URL과 크리에이티드는 별 크게 의미는 없고요. 얘를 팔아서 그 다음에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 볼까요? 여기네요. 첫 번째 에피소드 보면 이렇게 1번이고, 이름은 파일럿, 에어데이트는 디셈버 2nd 2013년 12월 2일날 방영이 된다 봅니다. 이렇게 S01 첫 번째 시즌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URL 현재 보고 있는 이 주소가 있고, 생성일시는 이 리소스가 생성된 날짜인가봐요. 2017년에 이 API.com 만드신 분이 만들었나 봅니다. 이 캐릭터스 제이슨 어레이로 되어 있고, 1번 캐릭터, 2번 캐릭터, 35번, 38번 요 등장인물들이 요 에피소드에 출연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로 오고, 맞아. 여기 보시면 에피소드 DB, 저희가 리겐모티 API DB를 통해서 만든 그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에피소드 테이블이 있고요. 에피소드 테이블에는 지금 보셨던 그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ID, 네임, 에어데이트, SQLite, 캐릭터들, URL 크리에이티드, 그다음에 에어데이트 ISO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SQLite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컬럼 타입이 많이 없습니다. 인티저, 리얼 넘버, 텍스트 뭐 몇 개가 없어서 전부 다 텍스트로 집어넣었고, 이렇게 캐릭터스 같은 경우에도 제이슨 어레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레이를 제끼고 콤마 세퍼레이티드 스트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는 제이슨 리소스에 있는 거 그대로 넣고, 요 녀석이 뭔지 한번 봅시다. DB에 봤더니 이름, ID, 이름 파일럿 12월 2일 S01201, 그 다음에 요 녀석 이렇게 보면 콤마로 분리를 해서 이 녀석도 텍스트로 집어넣고요, URL 텍스트 그대로, 크레디트 텍스트 그대로.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미국식 날짜 표기 방식으로 넣었네요. 이런 표기를 뭐 예를 들어서 오른차선 내리차선으로 소팅을 해보면 소팅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이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파이썬에서 이렇게 ISO 8601 로컬 데이트 형식으로 쭉 기록을 했습니다. 순서가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동일한 날짜에 두 개가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요 테이블을 퍼시스턴스 엔티티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맨 밑쪽에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됐네. 자, 첫 번째 ID, ID 뭐 많아야 몇백 개, 많아야 뭐 몇십 개이기 때문에 인티저로 했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양수이고, 밑바닥부터 봐야 되겠죠. 컬럼 네임 아이디, 예, 아이디가 되어 있고, 저거 위에 있습니다. 널럽을 하지 않고,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요 프로젝트에서는 인서트 업데이트 안 할 거기 때문에 아예 리드 온리로 처리를 했고, 옵션을 하지 않고요. 아이디로 사용될 거고, 양수입니다. 네임, 예, 에피소드 네임, 예, 에피소드 네임, 컬럼 네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옵션을 하지 않고, 널럽을 하지 않고, 에피소드 이름이 빈칸으로 되어 있을 리는 없어서 낫블랭크를 넣어봤습니다. 낫블랭크는 널도 아니고, 그리고 논 와이스페이스, 눈에 보이는 글자가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 뜻인 거고요. 에어데이트, 잠깐만요. 요 에어데이트 컬럼 값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로컬 데이트로 매핑을 했네요. 매핑을 어떻게 했는 거 하니? 그 옆에 에어데이트 ISO 에피소드 에어데이트 컨버터라고 해가지고 애트리뷰트 컨버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요 그 month에 해당하는 최소한 4글자가 들어가면 풀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 사이즈 노벰버, 디셈버 요런 값들, 그 다음에 데이트는 한 자릿수, 두 자리면 두 자리, 한 자리면 한 자리, 그 다음에 유유유유, 요게 이제 그 연도인데 YYYY 이렇게 썼던 경우도 있는데, 유유유유는 유 4개는 현재 에라, 아마 그레고리안 칼렌다를 기반으로 하는 ISO 에라에서 연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 일, 년에 콤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 녀석을 자바에 있는 이렇게 로컬 데이트 포매터, 데이트 타임 포매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트리뷰트 컴퓨터 하이어라키를 저 위에 따라가 보시면 메소드 2개 구현했는데, 그걸 펑션으로 대체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때는, 우리 집어넣지 않을 거죠. 집어넣을 때는 로컬 데이트 값을 요 포매터를 이용해서 다시 요 형식으로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해놓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생긴 값을 가져올 때는 로컬 데이트 값으로 파즈 하는데, 이 포맷을 이용해서 이런 형식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로컬 데이터로 파즈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에피소드라고 하는 엔터티를 보면 로컬 데이터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GP 엔터티 레벨에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라고 하는 에피소드 코드라고 했죠. 이렇게 S01, 201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문자열로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녀석들 S01, 201, S01, 202 이렇게 생긴 코드에서 시즌 넘버 1번, 에피소드 1번 이런 것들을 퍼시스턴트하지 않은 필드를 가지고 이렇게 캐시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메소드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캐릭터스, 예, 그 캐릭터를 지시하는 URL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값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콤마 세퍼레이트로 그냥 전체 긴 줄로 박아놨고, 그 녀석을 리스트로 각각을 URL로 이렇게 컨버트를 해서 리스트 URL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큰 의미는 없네요. 텍스트 컬럼 네임 캐릭터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URL 현재 보고 있던 아까 그 URL 여기네요. 현재 보고 있는 당신의 요 에피소드 1번에 대한 URL 여기네요. 그 다음에 생성일시는
저번에도 캐릭터에서 봤지만 ISO 8601 인스턴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 그대로 이렇게 인스턴트 스트링 컨버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여기네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 값을 왜 안 보이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리 엔터티에서는 이렇게 인스턴트로 컨버트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데이터 ISO 이거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에어 언더바 데이트에는 이렇게 써 있고 에어데이트 ISO는 저희가 소팅 같은 거 하기 쉽게 이렇게 바꿔서 컬럼을 하나 추가했고요. 그 컬럼 추가한 값은 그대로 이렇게 로컬 데이트 스트링 컨버터라고 해가지고 아까 봤었나요? 예, 그 컨버터를 이용해서 다시 로컬 데이트로 가져옵니다. 요렇게 생긴 컬럼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은 다른데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값이 여기 있습니다. 에어데이트랑 에어데이트 ISO 제가 추가한 필드는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뒤에 하나 붙였고요. 두 값은 사실상 자바 레벨로 매핑이 되면 똑같은 값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캐릭터를 한번 봤죠. 캐릭터에서 볼 때는 캐릭터에서 여기 보면은 캐릭터도 똑같이 이렇게 컬럼 해가지고 에피소드 여긴 또 복수형을 안 쓰고 싱글러로 썼더라고요. 에피소드 해가지고 콤마로 세퍼레이트된 에피소드 링크들이 이렇게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은 컬럼 그대로 지금 봤듯이 이렇게 각각의 URL로 매핑을 했고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는 여기 요 캐릭터 다시 볼까요? 캐릭터로 다시 와가지고 보이는 요 에피소드 값들의 맨 뒷자리가 에피소드 UID거든요. 그 값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파징을 해서 여기 캐릭터 에피소드 라고 하는 테이블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1번이 에피소드 1번에 출연했습니다. 캐릭터 1번이 에피소드 2번에 출연했습니다. 에피소드 아이디는 이렇게 있고요. 캐릭터 아이디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니 투 매니 테이블을 가지고 매핑을 했습니다. 캐릭터에서 이렇게 에피소드 해가지고 제가 데이터베이스 컬럼에 안 보이는 필드 이름 일부러 뒤에 언더스코어를 하나 붙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피소드는 뭐냐, 지금 보고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0개 이상의 캐릭터들이 0개 이상의 에피소드에 출연을 했겠죠. 다시 한번 보자면 캐릭터 에피소드 테이블 조인 테이블은 1번 캐릭터가 여러 개의 에피소드에 출연했을 수도 있고요. 1번 에피소드에 대해서 1번 에피소드 같은 동일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있네요. 동일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1번 에피소드에서도 역시 여러 명의 캐릭터가 출연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매니 투 매니입니다. 매니 투 매니를 캐릭터에서는 리스트로 담아놓고 에피소드라고 하는 이름의 매니 투 매니 바인딩인데 일단 매니 투 매니 관계를 위해서 조인 테이블을 하나 쓸 거고요. 조인 테이블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에피소드 여기 있네요.
그리고 조인 컬럼,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 캐릭터가 바라보는 매핑된 조인 컬럼의 컬럼은 무엇입니까? 이 캐릭터 아이디 물고 있죠. 조인 컬럼은 조인 컬럼의 캐릭터 에피소드라고 하는 엔터티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녀석의 이렇게 캐릭터 아이디입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조인 컬럼. 자, 캐릭터에 대해서 캐릭터 아이디는 요 조인 테이블의 캐릭터 아이디라고 물고 왔는데, 그 반대에 에피소드를 매핑하는 컬럼은 무엇입니까? 요 녀석이네요. 그래서 그쪽에 그 에피소드 아이디라고 컬럼 이름을 정해놨고요. 그래서 매니 투 매니를 이렇게 뒷바이는 해놨습니다. 오더 바이 해가지고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요 테이블에 가서 해당 캐릭터 하나당, 예를 들어서 해당 캐릭터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에피소드 리스트를 쭉 뽑아올 건데 1번 많이 출연했네요. 릭 산체스. 그래도 뽑아올 때 어트리뷰트 네임 아이디, 에피소드의 아이디별로 요 에피소드를 리스트로 매핑할 때 요 에피소드의 아이디 컬럼, 요 에피소드는 객체죠. 여기 아이디 컬럼이 있습니다. 아이디 컬럼으로 어센딩하게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처리해놨습니다. 자, 다시 에피소드 돌아오면 캐릭터하고 에피소드는 캐릭터 언더스코어 에피소드라고 하는 조인 탭을 가지고 매니 투 매니 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중간에 볼까요? 예, 컬럼 두 개 있죠. 캐릭터당 출연한 에피소드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에피소드당 출연한 캐릭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키는 순서대로 하나 잡아놓고 유니크 인덱스를 하나 더 걸었습니다. 반대로 유니크 인덱스는 그 프라이머리 키로 잡혀 있는 거고, 반대로 에피소드당 캐릭터 아이디가 또 반대로 유니크한 건데, 이 녀석을 인덱스 따로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포린 키로 이 녀석은 캐릭터 테이블에, 여기네요, 캐릭터 아이디 컬럼은 캐릭터 테이블에 아이디 컬럼을 레퍼런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피소드 아이디 컬럼은 에피소드 테이블에 아이디 컬럼을 레퍼런스 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어디까지 했죠? 자, 그래서 캐릭터라고 하는 엔터티의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엔터티의 매니 투 매니로 에피소드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출연한 에피소드 목록, 다시 에피소드로 가면 그 반대 매핑으로 여기 인버스 쪽이죠. 에피소드도 그 에피소드에 출연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동일하게 반대 매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매니 투 매니만 잡아놓고 맵드 바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캐릭터의 매핑이 있으니 맵드 바이 해가지고 캐릭터 엔터티에 있는 요 에피소드 언더바 스코어라고 하는 그 필드를 이미 오닝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까지? 예, 오닝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에피소드에서도 그 반대로 요 녀석들이 곧 요 녀석들이야. 무슨 말인가 하니, 요 캐릭터에 요렇게 생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애트리뷰트가 매핑이 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동일한 매핑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고 맵드 바이만 주면 이 리스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공부해 같이 할 어우닝 사이드와 인버스 사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 되면 공부하시죠. 자, 요 맵트 바이라고 하는 요 동일한 매니지먼트의 맵트 바이라고 하는 그 어트리뷰트 애노테이션 엘리먼트가 있으면
바로 요 사이드가 지금 보고 있는 에피소드 사이드가 인버스 사이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논 오닝,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이드라는 뜻입니다. 인버스 사이드의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나 이거 인서트 같이 할래요. 시스템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서는 리도님 할 건데 이런 거 넣어놔도 이거 바뀌어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인버스 사이드라서, 여기는 오닝 하고 있지 않은 사이드라서 그 반대 캐릭터 가가지고 나 캐릭터 퍼시스트 할 때 얘도 같이 하고 싶어 라고 여기다가 캐스케이드 퍼시스트 대치 뭐지도 같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동작을 합니다. 그거 잘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에피소드 엔터티의 어트리뷰트들이 데이터베이스 컬럼을 기반으로 매핑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하다 말았는데 이 에피소드 코드, 이 코드 아까 보시면 요 S01, E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2번 시즌 넘버, 에피소드 넘버 요 녀석들을 빼오는 모양새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시즌 넘버 중간에 보면 그 이펙티브 자바의 그 더블 책 TDM 말고 싱글 책 TDM인데 스레드 비저빌리티에 따라서 몇 번 더 시향될 수도 있겠지만 요 녀석을 볼로 타입으로 만들어 놓고, 요거 중요하네요. 얘는 데이터베이스랑 아무 상관 없어요. 네, 퍼시스턴트랑 아무 상관없는 필드일 뿐이고 인서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시즌 넘버를 봤더니 일단 get 에피소드라고 하는 요 위에 getter 섹터가 이렇게 있는데 뭐 get 에피소드는 여기 있겠죠. get 에피소드 얘 널러블하지 않고 아는데 not blank 여기 들어갔으니까 요렇게 오브 널러블 해가지고 get 에피소드 널러블 하지 않은 걸 왜 오브 널러블에 감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JPA와 자바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동일하면서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 이래? get 에피소드라고 하는 메소드는 단지 현재 그 에피소드 필드 어트리뷰트의 값을 전달하는 것 뿐이고 그 엔터티의 상태에 따라서 아직 이 값이 들어있지 않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해서 한번 널러블로 감싸고 매핑 해가지고 패턴 에피소드 매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에 따라가 보면 별거 없습니다. 복잡한 구조 아닙니다. S 한 다음에 뭐 이거 디짓 2개 있죠? 디짓 2개, 그다음에 E 한 다음에 디짓 2개. 그래가지고 시즌 넘버, 에피소드 넘버는 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그룹 네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그룹 네임 걔네 길게 썼네. 시즌 넘버, 그러니까 레귤러 익스프레션 매처로 한번 매칭한 다음에 매칭이 안 되면 현재 요 시즌 넘버 에피소드라고 하는 컬럼 값이 좀 이상한 녀석이고요. 그래서 그 값을 뽑아서 주는데 이렇게 싱글 책 TDM을 통해서 한번 값을 주었으면 그 값을 요 로컬 필드 트랜지언트 필드에 담아놓고 줍니다. 시즌 넘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런 값들을 쓸 때 여기 가볼까요? 예. 요 녀석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거나
가져오죠. 다른 에피소드 값 가져오고 혹은 다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이 바뀌진 않겠지만 바뀌었을 것을 상정해서 다시 가져오면 이 값들은 그 잘못된 값을 가지고 있겠죠. 잘못된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널이 아니니까 계속 동일한 값을 줄 수 있는데 요 녀석을 특이하게도 자 그렇다 퍼시스턴트 엔터티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가 있거든요. 엔터티 라이프 사이클 컨트롤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요거는 엔터티 리스너로 따로 만들어도 되고 엔터티 클래스 자체에 이렇게 박아놓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인서트 되었을 때 그다음 다시 그 퍼시스턴트 컨텍스트 영속성 문맥으로 로드가 되었을 때 그다음에 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 요 값들을 리셋해라 널로 처리해라 이런 것도 AI가 잡아줬어요. 잡아주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즌 넘버, 에피소드 넘버 다 했고요. 다 했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에피소드라고 하는 엔티티를 잘 만들어 놓고 이 녀석을 이제 테스트를 할 건데요. 이건 에피소드 테스트 이렇게 있네요. 밑에 테스트 패키지 에피소드 테스트는 그 엔티티 클래스들을 자바 영역에서만 자바의 관점에서만 테스트하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요거 있네요. 시즌 넘버 에피소드 오브 이렇게 시즌 넘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생긴 값이 있을 때 예상되는 시즌 넘버는 1번이야. 시즌 넘버 99 S99201 시즌이 99개까지 안 갔을 건데 예상되는 값은 99야.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결과는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나? 그렇네요. S01에는 시즌 넘버 1 다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커버리지를 늘렸고요. 자바 영역의 테스트는 뭐 따로 유튜브 채널 이용해서 공부해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에피소드 퍼시스턴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SRC 테스트 리소스에 있는 메타 인포 디렉토리에 persistence .xml 파일, persistent XML 파일을 놓고 그 다음에 persistence unit이라고 해야 되죠? persistence unit을 하나 뽑아서 거기서 persistence context 영속성 문맥을 하나씩 빼가지고 그 녀석을 이용해서 JPA를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persistence 클래스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있는데 어디 있냐면 요 SRC 테스트 리소스가 곧 그 테스트 리소스 루트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SQL 그 제리얼이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쓸 건데 그 드라이버에서 이렇게 리소시스라고 하는 특별한 구문을 사용하면 여기 클래스 패스 안에 있는 파일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겐 뭐 TAPI.db고 JDBC explicit read only true 이렇게 해가지고 행형 우리가 테스트할 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뭐 이런 거 못하게끔 안 하게끔 막아놨습니다. 유저 패스워드 비어 있고 모드 요거 이제 밸리데이션 모드는 실제로 밸리데이션 빔 밸리데이션, 자카르타 밸리데이션 프로바이더가 있으면 사용하자 그 뜻이고 밑에는 크게 볼 거 없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에피소드라고 하는 엔티티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네요. 다시 에피소드 퍼시스턴 테스트로 오게 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형식이냐면 이렇게 복잡한 거를 뭐 하는 건가 하고 사용을 하기 전에 다 닫아놓겠습니다. 다 닫아놓고 너무 큰가 네스티드 클래스 테스트 메소드 다 닫아놓고 다 닫았나? 다 닫았습니다. 여기만 보면 이렇게 테스트 클래스 하이라키컬하게 해서 베이스 엔터티를 확장한
퍼시스턴트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너레이트 타입 파일만 터치면 그 위에 막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보십시오. 어떤 게 있냐면 그 위에 보이드 뭐 테스트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바라보고 우리가 에피소드 엔터티를 만들었는데 그 녀석을 퍼시스턴트의 영속성 문맥을 가지고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메소드를 그 위에 만들어 놨습니다. 뭘 만들어 놨냐? Apply Entity Manager EM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리턴 값은 이렇게 상태. 퍼시스턴스 유닛이라는 건 여기 있네요. 퍼시스턴스 유닛 해가지고 리겐모티 API인데 PU는 리겐모티 PU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유닛을 실제로는 어떤 식이냐면 자바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엔터티 매니저 팩토리 자카르타 퍼시스턴스 EMF 이렇게 놓을게요. 이 퍼시스턴스 유닛이라고 하는 개념을 실제로 디파인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시게 되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런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시스턴스 유닛 이렇게 오토와이어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렇게 오토라이저 쓸까요? EM은 EMF. create entity manager. 요 엔티티 매니저가 이렇게 있네요. 요 이렇게 있네요. 요 자카르타 퍼시스턴트 엔티티 매니저가 소위 말하는 퍼시스턴스 컨텍스트입니다. 이렇게 퍼시스턴트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이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컨텍스트 이거는 인젝션 퀄리파이어겠죠? 없나? 이런 식으로 인젝트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인젝트를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속성 단위 이를 표현하는 것이 엔터티 매니저 팩토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 엔터티 매니저 팩토리 하나가 여기 있네요. 뭐 네임 볼까요? 네임 리겐모티 아까 보면 PU 이렇게 써 있네요. 얘는 퍼시스턴트 유닛인데요. 이름이 리겐모티 PU입니다. 이거 셀렉트 리드온리 테이블이라 리드온리 프로젝트라서 트랜잭션은 크게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퍼시스턴트 유닛이 하나 디파인을 했고 이렇게 생긴 퍼시스턴트 클래스들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접근 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디파인 한 것을 누군가는 어디서건 애플리케이션 서버 내에서 제공을 하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인젝트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랑 그 자카르타 EE 쪽이랑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원래 원칙이고 스프링 데이터 JPA 스타터 이런 것들을 쓰면은 이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신경 쓰지 않게끔 별도로 신경을 써야 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가 2개, 3개 있거나 이런 식이 아니면 별도로 신경 쓰지 않게끔
처리를 해서 이렇게 요 레벨은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퍼시스턴스 XML 요 밑에 있고 이 녀석들이 퍼시스턴스 프로바이더들이 표준 API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쪽에 접근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 그 위에 뭐가 있나요? 스프링 데이터 JP를 쓰면 여기에서는 이런 녀석들 직접 오토와이어 받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기본적인 그 스프링 부트 데이터 소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을 이런 정보 여기네요. 데이터 소스 뭐 JDBC 드라이버 다이알렉트 이런 정보들을 애플리케이션 YML 파일에 놓으면 여기선 저희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 리파지토리 뭐 익스텐드 뭐가 있나요? 이렇게 인티저는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해서 스프링에서 요 스프링 쪽에서 요 밑바닥 부분을 다 케어를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디파인을 하면 디파인을 해놓고 뭐 마인드 올 바이 뭐가 있을까요? 에피소드 라이크 해가지고 S S01 2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면 이런 식으로 그 메소드를 디파인을 하면은 스프링 내부적으로는 프록시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프록시 클래스들이 있고 밑에는 내부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직접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카르타도 이런 거 생겼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자카르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디 볼까요? 스프링 데이터 액세싱 레이어를 비슷하게 이렇게 리파지토리, 이거 스프링 거 아닙니다. 자카르타 2 겁니다. 이렇게 리파지토리 디파인하고 드라이브드 클래스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인젝트 해가지고 가라지를 이렇게 인젝트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스프링하고 똑같네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인데, 우리가 스프링 공부하는 거 아니죠? 스프링 데이터 레스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 데이터 JPA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실제로 이렇게 자카르타 퍼시스턴스만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지? 뭐 하다가 여기 빠졌네. 여기네요. 요거 안 하고 apply entity manager라고 하면 거기서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는 이렇게 인젝트를 받습니다. 자카르타 인젝트 받아가지고 누군가는 얘를 제공해 줄 건데, 이 녀석은 인젝트만 받고, apply entity manager는 펑션을 하나 받는데, 그 펑션은 엔티티 매니저를 하나 받아서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원하는 리절트 타입을 반환하는 펑션입니다. 그러면 요 메소드의 펑션을 이렇게 하나 주면, 내가 그 펑션에다가 여기 있네요. apply entity manager. 여기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펑션에다가 entity manager 하나 만들어서 줄 테니 네가 알아서 리절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 리절트를 요 메소드에서 반환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펑셔널 메소드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요 퍼시스턴스 테스트에서는 퍼시스턴스 테스트에서는 어떤 테스트를 우리가 돌릴 때 요렇게 apply entity manager 혹은 accept 하나 만들었어요. accept 리턴할 필요 없는
이런 녀석을 메소드가 위에 디파인된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엔터티 매니저 타입이 이렇습니다. 플러스는 이렇게 되겠네요. 엔터티 매니저를 내가 하나 줄 테니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셀렉트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결과값을 주라. 그러면 여기에 리절트를 잡을까요? 이렇게 잡으면 이 리절트를 가지고 우리가 셀렉트를 했을 때 오더 바이를 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검증하면 되겠죠. 리절트 해가지고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걸 같이 볼 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예, 여기 있는 에피소드들을 전체를 셀렉트 할 겁니다. 50 하나밖에 없네요. 맞나? 5시즌의 10 마지막인가 봐요. 에어데이트가 2021년에 요 아이디 순으로 한번 셀렉트를 해볼까요? 예, 엔터티 매니저를 사용하는 거는 밑에 해놨나? 여기 있네. 셀렉트 리스트 바이 아이디 ASC 돼 있는데 직접 해볼게요. 길어지네. 엔터티 매니저 하나 받았으면 em.create 대충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select e from episode e order by e.id ascending 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냥 되게 간단하네요. 쿼리 랭귀지를 직접 써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네. 풀로 써야 되겠다. 때로는 풀로 쓰는 게 이해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나눠놓고 이렇게 생긴 JPQL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그냥 쿼리 랭귀지가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생긴 쿼리 랭귀지를 보내면 어디다 보내면 엔터티 매니저 퍼시스턴스 유닛 컨텍스트네요. 영수성 문맥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이렇게 생긴 자카르타 퍼시스턴스 쿼리 랭귀지를 보내면 퍼시스턴스 프로바이더가 SQLite에 맞는 네이티브 SQL로 변환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보내고 그 데이터베이스 리절트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형식으로 매핑을 해서 다시 줍니다. 이 녀석이 반응하는 거는 사실상 리스트 에피소드입니다. 이렇게 쿼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리절트 한번 봐야 되겠죠. 리절트는 널이도 당연히 난널이겠죠. 난널은 사실 여기가 요런 그 JP의 메소드들이 널을 리턴하지 않으니까 할 필요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is not null, is not empty. 쉬운 한 개 에피소드가 이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is not empty, does not contain null, 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듀플리케이트도 없고 중복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is sorted according to episode.comparing id. 이 녀석은 에피소드 클래스에 이렇게 에피소드의 get id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컴페어레이터가 디파인 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에피소드 테이블에서 e.id 요 id 어트리뷰트 아까 봤죠? id 컬럼 id 컬럼을 매핑하는 id 어트리뷰트로
어센딩하게 셀렉트를 해라.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이네. 실행됐네요. 자, 봅시다. 로그에 어떻게 나올까요? 맨 위에 좀 제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 네이티브 쿼리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복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사를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그 자카르타 퍼시스턴트 프로바이더 지금 하이버네이트 겁니다. 하이버네이트에 보냈더니 스탠다드 쿼리를 보냈더니 하이버네이트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네이티브 쿼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냈네요. 바꿔볼까? 이렇게 2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비슷하죠? 에피소드 테이블을 2라고 알리아스 잡아놓고 2.id, 2.에어데이트, 에어데이트 ISO 우리가 방금 봤던 에피소드에 있는 어트리뷰트 전체를 셀렉트를 했네요. 그 다음에 오더 바이 2.id 여기서 2를 버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모든 테이블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꿀까요? 그러면 네이티브 쿼리는 이렇게 생겨먹겠네요. ID 이렇게 생긴 JPQR을 쿼리 랭귀지를 보내니까 네이티브 쿼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렇다 퍼시스턴스에서 지원하는 스탠다드 쿼리 문법을 쓰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허용하는 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100% 호환이라든가 지원하는 건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는 얘는 지우고 여기 가서 우리가 그거 있다. not null, not empty, not contain null, does not contain null 상수 박아놨어요. head size라고 해가지고 그 persistence constant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정의된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보면 캐릭터는 826개, 에피소드는 51, 로케이션은 126개 고정되어 있는 수입니다. 이거 상수를 받아놔서 우리가 지금 아주 간단한 웨어 조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에피소드 전체를 셀렉트하면 그 리스트의 사이즈는 51가 되겠죠. 51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돌려볼까요? 똑같은 거. 네. 그 다음에 51도 있고 요렇게 컴페어링 ID 오더 바이 ID 했으니까 네이티브 하게는 이렇게 컴페어링 ID 하게 내추럴하게 소팅이 된다 보네요. 디버그 한번 볼까요? 됐네. 리절트 리스트는 59개가 있는데 리스트의 첫 번째 엘리멘트는 파일럿 ID 1번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아이디니까 이렇게 마지막 에피소드 2021년 9월 5일날 방영됐던 그 마지막 에피소드가 이렇게 보이네요. 캐릭터스 요건 나중에 공부할게요. 이런 매니 사이드 혹은 원 사이드라고 해가지고 배치 아까 안 했구나. 요렇게 캐릭터스라고 하는 매니 투 매니 항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는 레이지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닫고 여길 가면
레이지 여기 배치 타입 있죠? 이 배치 타입 레이지는 뭐냐면 컨텍스트 퍼시스턴트 컨텍스트 영속성 문맥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가상 메모리 공간에 이 에피소드 엔터티가 하나 로드 될 때 이 녀석들을 가져오지 말고 허락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세션이 살아있는 범위 내에서 요 필드가 혹은 요 애트리뷰트가 액세스가 될 때 뒤늦게 가져와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를 이거 배치한다고 해서 스마트하게 조인 걸어서 가져오진 않습니다. 아까 하던 대로 다시 가서 이렇게 보면 어디까지 봤지? 예. 다 봤어요. 쿼리 보고 실제로 세션 돌려서 돌아갔고 눈으로도 확인했고 배치 한번 해볼까요? 뭐 없을까? 예. 저는 배치 2점 캐릭터스 이렇게 하게 되면 캐릭터들도 같이 가져와라 그 뜻인데, 기본이 이너 조인일 건데 볼까요? 리절트 0번만 보시죠. 0번 보고 캐릭터스 19개 들고 왔네요. 쿼리를 봐야지. 캐릭터 들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쿼리를 봐야 되겠네. 쿼리 이렇게 좀 많은데 이렇게 에피소드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에피소드 읽을 건데 조인 해가지고 캐릭터 에피소드 이렇게 돼 있네요. 캐릭터 에피소드 어떻게 돼 있지? 자 보세요. 에피소드에서는 아까 캐릭터 에피소드라고 하는 테이블 언급이 없었고요. 캐릭터 들어가서 캐릭터가 들고 있는 이 캐릭터가 출연하는 에피소드 목록을 조인 테이블을 이용해서 매핑한다라고 해놓고, 에피소드에서는 그 매핑은 캐릭터가 들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맵트 바이 그 캐릭터 엔터티의 문자입니다. 그냥 에피소드라고 하는 캐릭터 엔터티에 에피소드 언더바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애트리뷰트로 매핑이 된다라고 인버스 사이드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똑똑하게도 원래 그렇겠죠. 요 녀석을 조인 패치했더니 얘가 들고 있는 정보를 다시 가서 얘는 반대로 캐릭터 에피소드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에피소드를 가지고 에피소드에 출연한 캐릭터들을 요 녀석을 조인 패치 걸었더니 여기 가서 어떻게든 조인 테이블 정보를 찾아야 되겠죠. 얘는 맵트 바이 해가지고 얘가 직접 매핑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맵트 바이 에피소드 언더바라고 하는 맞나 에피소드? 요 액티비티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매핑을 찾아가지고 요렇게 어머머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시든가. 여기 묻네요. 그 테이블을 찾아서 조인을 걸어서 여기는 매핑 정보만 있기 때문에 다시 요 테이블하고 캐릭터 테이블을 걸어서 캐릭터 여기 보면 여기 에피소드고 캐릭터는 C11인데 C11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에피소드 테이블에서 읽고 매니 투 매니니까 에피소드가 매니 투 매니로 매핑된 캐릭터들, 그 에피소드에 출연했던 캐릭터들 얘는 또 뒤에 있네. 그 녀석들을 같이 가져왔네요. 같이 가져와서 1번에 이렇게 캐릭터스까지 들고 왔습니다. 정보를 같이 배치해서 이렇게 들고 왔네요. 여기서 이제 조금 로케이션 쪽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매니 투 매니로 끝나는 그
그 애트리뷰트들이 한 개 이상일 때는 배치하는 방법을 좀 전략을 다르게 써야 합니다. 하나는 되는데 두 개는 안 돼요. 그 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데카르트급으로 테이블이 나오면 전략을 좀 다르게 써야 되는데 무슨 하이버네이트 뭐 배치 사이즈를 늘리네 마네 뭐 이런 종류의 답을 유일한 답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저랑은 별로 친하게 못 지냅니다. 친하게 지낼 필요 없지만 요게 여기 엔터티 매니저라고 하는 그 영속성 문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테스트 클래스에서 요 퍼시스턴 테스트를 확장한 에피소드 퍼시스턴스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밑에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보면 select all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위에 있는데요. select all을 할 때 그래 내가 루트까지 찾아줄게. 루트에서 혹시 너 배치할 거 있으면 배치해줘. 그래서 캐릭터스 배치하고 어머 가끔 저기 저러 돼. 그 다음에 에피소드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그 쿼리 방금 봤던 그런 쿼리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밑에다 다 정의를 해놨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기네.